휴가철이 되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지난주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 여름 특수가 사라졌답니다. 거기다 비 피해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반찬 하나 상추 하나 내놓기에도 부담이 크다 하던데 실제로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저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정말 매일매일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늘 그렇습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됐는데 정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줄어가지고 여름 특수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줄었다고 추산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장마철은 정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7월 장마가 시작된 이후로 비 오지 않은 날이 불과 며칠 안 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뭐 20% 줄었다, 30%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매출은 작년 동기간을 보니까 한 20%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금리, 고물가 또 뭐 경기 침체로 생업은 이래저래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예. 거기다가 비가 너무 와서 이제 우산 들고 장보기 힘들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비 오는데 장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통시장이나 뭐 골목 가게에 나서는 건 매우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비 맞지 않고 차로 바로 갈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여름 장맛비는 아마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더위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여름이 상당히 여름에 힘들긴 한데 아우 장마 이렇게 많이 오면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그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요? 지금 실제 코로나 때도 뭐 되게 힘들었고 또 IMF보다 지금 더 어렵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늘 뭐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영업자 고통에 다들 이제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마 이제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힘든 적이 없고 그 푸념이 없었던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도 이제 점점 그러려니 이렇게 된다 이 말씀. 쓰라네요. 자영업자의 이제 가게는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 가게 자체가 전쟁터고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또 지옥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식자재 값이 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네, 식자재 가격이 계속 지금 그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제 사태 이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집중 호우로서 뭐 상추나 시금치 같은 이제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죠. 네네. 뭐 폭우로 물에 잠긴 이제 상추잎 같은 게 이제 녹아내렸으니까 수확할 물건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 상추 한 박스에 도매 가격이 지금 9만 원대 가까이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추잎 10장에 5천 원이 납니다. 아이고. 예. 뭐 거기다가 천일염 같은 소금 가격도 올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자재를 이제 조리해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식당 상인들 같은 경우 고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자재 비싸지면 더 드신다고 일부러 식당 와서 상추 자꾸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예. 그 손님 중 한 분이 상추를 그 비닐봉투를 조그만 걸 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식자재 값이 오르면 이제 당연히 음식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올리고 싶어도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음식 가격이 뭐 올려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죠? 예, 예. 뭐 채소류뿐 아니고 밀가루 또 장류에서 전기세, 가스비 또 대출금리도 올랐죠. 안 오른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 예. 그나마 오던 손님이 발걸음을 끊을까 봐서 차마 음식값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식당 업주들의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 부산시가 정책금융 지원책을 좀 내놨는데 뭐 어떤 건지 또 현장에서 좀 체감하는 바가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부산시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예, 예. 지난 19일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네네. 대출 이자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이제 부산시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금융 지원 규모는 7,145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대출이라든지 만기 연장 또는 이자 보전을 할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이었었거든요. 네네. 네. 이번 부산시의 지원이 아마 가뭄에 뭐 단비가 일정 부분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입장으로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총 지원 규모 중에 7,145원 중에서 한 1,2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70%였습니다. 한 5천억 가까이 됐죠. 근데 네. 부산은 소상공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42만 명 정도이면 감안하면은 나머지 30%인 2,200억으로서 소상공인 지원해야 되니까 너무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지원이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늘 뭐 금액은 늘 아쉽습니다. 중소기업도 뭐 없느냐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아유, 규모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늘 어렵습니다 이 부분. 예, 제일 어렵죠. 네. 이게 뭐 어느 한두 가지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뭐 총체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은 특히 뭐 애초에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사회적 구조가 문제죠, 사실은요. 네. 뭐 원인을 저는 조금 살펴봤더니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도 있고 또 온오프 유통시장의 독과점이 또 원인이 또 됐던 건 한 원인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무분별한 창업자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그게 또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제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에게 뭐가 가장 시급할까? 네, 이런 네. 어떤 정책을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쟁력을 좀 높이고 또 매출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교육하고 또 컨설팅하는 네네. 그런 또 인적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플랫폼 얘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동백전 엊그제 그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셔가지고 이제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지금 그러니까 인지도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알리질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분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는데 그 뭐 이정식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어떤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동백플러스 가맹점 모집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부산만큼 지역 앞에 동백전에 대한 이런 방송에서의 어떤 이제 뉴스, 그다음에 자갈치 아지면서의 이런 어떤 목소리 정말 많이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동백플러스 가맹점 신청수가 겨우 150건에 불과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내용이 답이 나옵니다. 뭐 지역 앞에 동백전에 예산 문제여서 뭐 소비자 혜택이 사실 많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네네. 근데 소비자의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용자의 혜택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꼴로 지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소상공인이 왜 이게 가입하지 않나 이렇게 탓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비투성이의 매일 적자인데 굳이 우리가 이용자 혜택을 줘야 하나?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책 발표할 때 가맹점 모집이 상당히 힘들 거라 저는 예상했거든요.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산시가 캐시백 2%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은 그보다 많은 캐시백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네.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상인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캐시백 구조였죠. 또 마진이 높은 업종과 마진이 적은 업종을 구별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은 뭐 마트 같은 실제 소비 비중이 높지만은 마진이 마트는 작은 그런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에서 3% 정도의 3%까지 기식을 하는 한다. 거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 힘들다. 예. 예,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인터뷰했습니다.